자, 김영입니다. 자, 오늘은 제주도, 아름다운 섬 제주도에 우리 이 워크숍으로 왔다가, 네, 맞죠? 이제 시작됐네. 깜짝 놀랐네. 두 번째, 아까 실패하고 두 번째 지금 다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제목이 뭐였죠? 우리? 저기, 공무원 노사관계. 현장 맞춤. 현장 맞춤 교육. 맞아. 아주 그냥 2박 3일 동안 2박 3일은 아니고 2박 동안은 빡세게 프로그램 빡세게 잊어먹게 했는데 첫날이 그 노무사 쌤한테 성희롱이란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3시간 강의를 듣고 저녁에 이제 주님을 만나고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공무원 노조법에 관해서 6시간 동안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이어서 민주주의란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홍 선생님한테 2시간 집중 강의를 듣고 또다시 이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유일하게 이제 오늘 이제 귀환하는 날인데 용두암 우리 숙소에서 가까운 용두암을 찾았습니다. 우리 김우수 위원장하고 우리 시선재 남본부장님 인사하세요. 시선제 아닙니다. 행정본부입니다. 행정본부장 우리 행정본부장 저희 정성의 본부장이고. 맞다 아주 미안합니다. 별 말씀. 이번에 교육이 좀 빡세긴 했는데 네. 좀 소감 한마디. 일단 그거 성희롱 직장 내 방지입니다. 방지. 괴롭힘 방지. 괴롭힘 방지. 제가 노동부 소속이어가지고. 노동부 소속입니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노조분들 성희롱이랑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렇게 요즘 이렇게 내시는 분들 많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성희롱 그거는 내 이따 좀 얘기 좀 해야 돼요. 성희롱은 하지 말라만 있지. 어떤 걸 해도 된다는 얘기 좀 있어야지. 죄다 뭐 하지 마라. 노무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뭐 상대방이 좋아하면 된다잖아요. 한쪽에 집중적으로 쳐다보지 마라. 뭐야 그거. 그러니까 상대방이 좋아하면 된다잖아요. 상대방이 싫어하는 짓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런 사례도 좀 넣어줘야지. 자꾸 하지 마라만 하는 게 난 섭섭해. 어쨌든 아니 요즘에 젊은 그 연인들이 서로 옛날에 그런 거잖아. 이게 실수할 수 있는. 이거 연인들 청춘이잖아. 연인들 그래가지고 너 좋냐 나 좋냐 너 나랑 여행 갈래 뭐 데이트할래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해서 나중에 혼인도 하고 그러는 건데 너 나 제대로 쳐다보면 너 눈찌른다 뭐 이러면서 너 성희롱으로 몰고 가면 다 이제 문제가 되네. 연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 내에는 지위를 이용해요. 지위를. 그러니까 그런 거 안 좋은 거지. 그렇죠. 지위를 이용해서 아니 지위를 떠나서 자연스럽게 스킨십 하는 것도 안 된다잖아. 그러니까 너무 규제 위주로 가는 거는 너무 경직될 것 같아 사회가. 그렇죠. 그런 면도 그런 있긴 하죠. 면에서는 좀 우리가 그러니까 유연성을 좀 발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근데 시대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옛날에 어떤 그 공무원 사회는 그 계급 문화기 때문에 경직되고 수직된 문화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분위기에서 계급을 직급을 이용한 이제 은연중에 일어나는 그런 공감대 형성 성희롱들이 있었죠. 근데 그런 거가 이제 워낙 그 뿌리 내리고 지금 와서 이제 그런 거 이제 자연스럽게 여권 실장이 되면서 그런 반발 여성 이제 인권이라든가 그다음에 많은 그런 개선 요구사항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하실 수 있는데 꼭 여성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요. 남성도 해당되겠죠. 동성끼리도. 그렇지. 근데 이제 동성끼리도. 주로 이제 옛날에는 남성이 이제 가해자 역할을 했고 여성인들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게 이제 많이 이제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보호가 강화가 되면서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그 미투 운동도 이제 활발하게 고발도 되고 이렇게 이제 하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들이 이제 필요하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조심도 해야 되고 실제로 또 법적으로 많이 달라졌어요. 법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되잖아. 그렇죠. 법으로 또 이게 정해놨고 어쨌든 저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지만 그런 아쉬움도 있고. 현실과 괴리감이 있다. 그러니까 규제 중심에서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다들 그
그 성인이고 그리고 뭘 해야 될지 뭘 하지 말아야 될지는 걔가 아는데 이성적으로 딱 분간할 수 있는데 이걸 전부 규제 일변도로만 가면 그러면 나중에 이게 정말 이게 심화되면 그 여성은 여성 공직자들만 따로 분리해서 일을 하게 되고 남성은 남성 공직자들만 따로 분리해서 그것도 안 되죠. 근무하게 왜냐면 되는 동성끼리도 분담되는데. 아니 말하자면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교육 시간에 나온 것처럼 가장 많이 성희롱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냐 그러면 회식 장소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저녁에 술자리로 이어지면서 여성들이 피해자가 많이 발생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근무 시간 내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별로 이렇게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고 의도적으로 이제 옛날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근데 이제 장소가 회식 장소나 이런 음주 문화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저녁 때 회식을 잘 안 가고 이제 지금 뭐 점심이 많이 해요. 점심 회식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문화가 이제 바뀌고 있는 거죠. 알았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공무원 노조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무원 노조법 특강에 대해서. 노조법 특강 좋았는데 그거 이제 때 많이 배웠죠. 저희 공무원 노조는 산별 노조다. 네, 행정부 단위로 조직해야 되고 군에 통보를 해야 된다. 요거 왜냐면 저희 노동부에서 군에 통보하라 그래가지고 군에 통보를 굳이 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지부별 교섭이 안 된다고. 근데 법을 읽어보면 그렇게 명확하게 이게 지부별 교섭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모르잖아요. 근데 변호사님이 이렇게 풀어주니까 뭐 미용할 수 있고 뭐 인력처 차장인데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를 실제로 노조에서 해야 되고 그런 게 되게 좋았죠. 예. 저도 그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조문에만 틀에 박힌 대로만 해석하다가 실제로 현장에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법, 그 다음에 일반법과 비교해가지고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건 아주 큰 이번에 의미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노무사님이 뭐 노조 활동을 할 때 물론 우리가 이렇게 법을 바꾸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법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자 이렇게 하셨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노조 활동을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현재 법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지고 그것도 추진을 하자. 우리 김 위원장님은 노조법 관련해가지고 공무원노조법 그 우리 박형국 노무사님 굉장히 좀 재밌게 강의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6시간인데 네. 원래 굉장히 길은 건데 에너지가 막 넘치시더라고요. 그나마 그래도 유익하고 재밌게. 또 재미있게 하니까 6시간이 그게 크게 지루하지 근데 않은 제가 좋았던 거는 그거 같아요. 공무원 노조법도 진짜 컴퓨터로 출력하면은 세 장밖에 안 돼요. 저도 여러 번 읽어봤어요. 근데 그게 2006년도 노조법이 생기면서 그게 이제 만들어진 건데 진짜 어떻게 보면 허술해 법 자체가. 그리고 일반 그 노조의 노동법에 보장된 그런 많은 권리들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제가 좀 배운 건 뭐냐면은 이게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 문구가 이렇게 나온 것들이 있거든요. 많죠. 근데 그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법 안에서는 그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요소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좀 그 적극적으로 현실을 감안해서 그리고 노력하고 그다음에 이제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뭐냐면 전문가가 껴야 된다는 거죠. 전문가가 거기에 참여를 해서 우리가 현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진짜 그 법 안에서 우리가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법에 있는 것들을 현실에 있는 제약상을 딛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거를 우리가 찾아보자라고 하는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김 위원장님은 방송 체질 같아. 그냥 총총 나오네. 그러게요. 건배사 하실 때도 그냥 막 준비된 것처럼 준비된 그냥, 것처럼 막 아우, 얘기를 엄청 많이 잘하고. 깜짝 놀랐어. 저보다 놀랬잖아. 잘 봤어요. 어제 마지막 민주주의는 누구인가? 민주주의는 누가? 홍승기 선수, 홍승구? 예. 행사단 소속이라고 예. 하시더라고요. 우리 홍 선생님, 사회민주주의. 홍 선생님 강의에서 인상적이었던 거. 전 직접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제가 추첨제 말고? 추첨제도 그 부분은 제가 1학기 때 그 레포트 쓸 때 플라톤이 얘기했던 공화 정치에서
그 뽑히는 그때 이렇게 뽑히는 사람들 피지배층과 지배층으로 나누는데 그때 그 지배권을 민주주의 낼때뭐 그런 거 있었고. 네, 어제 추첨 때 홍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일반 민중들 전부 다 이렇게 놓고서 그냥 추첨한다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일정한 그 일정한 지도자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대의민주주의. 그 정도 들어온 사람들이 하나만 한다는 거지. 그냥 뭐 민주주의를 가령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 민중이 국민이 5,170만 명인데 아이들 제외하고 아무나 추첨해서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렇죠. 일정한 정치를 할 수 있는 마인드가 가진 사람이 한해서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은 간접 선거를 하잖아. 대의민주주의를 하면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구조잖아. 근데 돈 없는 사람은 실제로 실력이 있어도 나설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너무 그 선거 과정에서 비용이 너무 크게 발생하니까 접근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럴 때는 추첨제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 그 인상적이었던 건 나는 이제 그분 이제 홍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그 법의 맹점 이를테면 대학 교수들은 국립대 교수든 뭐 사립대 교수든 자기들이 취직을 하고 공직에 나갔다가 마무리되면 또 다시 복직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속에 있잖아. 근데 똑같은 공무원인데.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은 무조건 정치에 나가려면 사표를 내고 나가야 되잖아. 근데 이거를 이제 국가인권위에서 이제 이건 잘못된 거다. 유연적인 요소가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공무원 노조에서 적극적으로 문제 삼아서 이건 평등권 위배다. 기본권에 헌법에 보장된. 제한하는 거다. 예. 그래서 이걸 문제 삼아가지고 그걸 똑같이 가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 우리 공무원들도 능력 있고 진짜 뜻이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현실 정치에 가서 정치를 하고 나중에 또 물러나서는 다시 또 현직에 들어와서 마무리할 수 있는 일본이라는 데가 올해 가보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노동운동 한 20년씩 해요. 노조위원장이 한 20년씩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는 지금 하다가 5급 사무관이 되면 그냥 그만두잖아요. 자격이 제한이 돼가지고. 근데 일본은 그 실력이 계속 가야 된다. 노하우가 계속 쌓여서 후진한테 양성하려면 노조위원장이 오래될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국회의원을 하고 다시 들어와. 다시 들어와서 또 그때는 이제 부위원장을 하면서 직책은 부위원장 하면서 위원장을 계속 보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간단하지가 않은 그 실력들이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대등한 실력. 과거하고 다르게 우리는 노조하면 그냥 약간의 그 투쟁 중심으로 그냥 몸뚱이 중심으로 움직였는데 이제는 세상이 변해서 정부 노조 지도자들도 실력을 갖춰야 되고 대화를 통해서 세상을 바꿔가야지 옛날처럼 그냥 뭐 머리도 누르고 머리 깎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바꾸지 않는다. 그런 면이 상당히 어제 그 마지막 강의가 의미가 있었다. 김 회장님은 어떤 점에서 저는 요새 그 국회의원들이 많다. 그다음에 일을 안 한다. 올해도 보니까 법안 폐기율이 거의 한 70%가 넘어가요. 국민들이 지금 시급한 오죽하면 패스트 트랙이라고 해서 거기다 올려놨겠어요. 민생 법안도 내 팽개치는데 그러면 이게 국회의원들이 뭐냐면 대의민주주의거든요. 국민들을 대표해서 뽑힌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일을 안 해요. 국민들이 굉장히 불신이 커요. 그래서 어저께 홍 수장님 말씀을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가장 좋은 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다. 그럼 직접민주주의를 어떻게 구현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각 나라별로 사례들이 있었는데 특히 스위스에 많이 주목을 하시더라고요. 스위스는 국민 직접 투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한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줬더라고요. 근데 제가 쇼킹했던 건 뭐냐면 직접 민주주의가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를 못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연구조사 결과를 보니까 직접 민주주의가 오히려 돈이 안 들어가더라. 난 그 얘기 딱 듣고 난 쇼킹했어요.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직접 민주주의를 이제 그 국민 제안이라든가 통해서 해봤더니 이 쓰레기통을 워낙 쓰레기 많이 나오니까 각 저기별로 이게 요소별로 놓자.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제안이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투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부결이 나왔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그 이후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아 머리 좋아. 그거 다 기억하네. 그 쓰레기를 사람들이 안 버리는 거야. 내가 돈을 내고 내 세금을 가지고 내 주머니 나가는 돈이 이게 허투루 쓰여지니까 쓰레기통을 너무 안 돼. 이걸 쓰레기 배출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 직접 민주주의의 형태는 이게 결국은 예산 낭비가 아니고 경제 이게 쪽으로다가 손해가 아니라 진짜 구현해야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뭐 우리 김 위원장님 이제 말씀을 중간에 하셨지만은 이게 지금은 다양한 그 의견 수렴 과정이 있거든요. 워낙 그 정보통신이 발달돼 있고 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보고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구현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쪽에서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 이제 다시 시작해서 한 말씀 이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가 아니라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그래서 저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누구를 포커스를 저를 잡았어요. 잘했어. 한 그 시민으로서 서양의 민주주의는 한 시민으로서 자기 중심으로 그렇죠. 왜 내 개인의 의사가 개인이 시작한 이게 반영이 되는 나라가 진정한 민주주의거든요. 그리고 이기주의가 아니라 개인주의는 좋은 거예요. 내 것만 주장하는 거는 이기주의지만 내가 주장을 했는데 거기 공동체 그 의견 수렴 과정에서 다수 의견이 내 의견과 다랐을 때는 다수를 따라주는 게 민주주의거든요. 그런 이제 제도라고 한다면은 여기 민주주의는 누구라고 하는가라고 물어봤을 때는 나다. 각각 개개인이다. 개개인의 어떤 그냥 교육을 제대로 인권, 어떤 존중 이거를 하는 의견을 일단은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배척하는 게 아니라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걸러보자. 김 위원장도 그런 과정을 들었으니까 우리 조합원들, 우리 수원시 구성원들한테 많이 들어줘야 돼. 그래서 수렴해야 돼. 그게 어려운 건 알아요. 제가 그래서 어려울 것 같아. 왜냐면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요구사항이 다양하게 많죠. 다 직렬별로 다르고 나이대별로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근데 좀 피곤하겠죠. 하지만 일단은 들어줘야 되는 거죠. 예. 그래요. 저기 교육을 제대로 받으셨고 노무사 두 분과 그다음에 시민사회운동가 한 분한테 이제 줄 잡아 6시간, 3시간, 9시간, 11시간을 1박, 그러니까 이틀 동안에 11시간 줄었어요, 정확하게. 근데 우리 구성원들 대부분이 그냥 자리에 있어 가지 않고 잘 들어줬다는 것만 해도 우리 통합노조가 굉장히 그 활성화되어 있는 노조고 정말 정책노조다, 공부하는 노조다라는 걸 이번에 좀 증명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총평 한마디 한다면 이번에 좀 빡세긴 했지만 매우 전문가가 되는 과정이었다. 노조 전문가가 되는 저희 공무원 노조가 다른 노조랑 많이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어쨌든 굉장히 알찬 교육이었습니다. 굉장히 유임했다고 이제 네. 말씀하시고 우리 김 위원장님은 저는 이제 그 공무원 노조가 단결권 이제 단체 교섭권이 있잖아요. 단체 행복권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많은 제약상이 있는데 단체 그 교섭권에 단체 협약을 맺을 때 공무원들만 조직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를 입회를 해서 좀 더 그 현실적이고 그 저희는 이제 지자체니까 지자체 실정에 맞게 이제 그 단체 협약을 정말 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내년도에 이제 단체 협상이 종료가 됐는데 전문가를 좀 입회를 해서 좀 더 내실 있게 좀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이번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교섭을 잘 해야 또 우리 공직자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고 높아진다는 것은 또 민중들로 하여금 서비스가 행정서비스 질이 또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교육은 이렇게 우리가 상하반기로 하지만
조금 더 이렇게 질적으로 양질의 그 교육이 되면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순기능을 할 수 있는 기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총평을 한다면 다 좋았는데 저도 그 평가에서 썼어요. 그러니까 교육을 너무 이렇게 빡세게 집어넣어버리면 아니 진짜 다 좋은데 교육은 좋잖아요. 근데 좋아요. 근데 쉴 틈도 없이 이렇게 막 예? 이게 조지면 그러면 이게 이 브레인이 또 약간 휴식도 필요한데 그런 중간 중간에 약간 힐링할 수 있는 우리 뭐 주변에 볼만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씩 또 넣어줬으면 좋겠어. 내년에는 인문학적 토대도 일부 이제 집어넣어서 이제 교육을 하겠다고 아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게 어쨌든 중간중간에 넣어줬으면 조금 더 활력 있는 교육이 되지 않을까. 지덕체를 갖추는 교육.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리고 용담 와서 지금 한 20여 분 지금 방송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게 되게 좋네. 네, 좋죠? 좀 약간 소란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자연스럽게 하는 것도 되게 또 의미가 있고 우리 남 본부장님도 만나가지고 되게 좋았고 되게 똑똑해요. 천재 아유, 별 말씀. 제가 자격증이 세 개. 제가 자격증 면허증이 한 20억에 땄다고 자랑했다가 깨구락질했어요. 23개. 학사가 3개. 지금 이제 석사 박박과 석사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아주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경험해 보니까 대단해. 굉장히 아주 아이디어도 똑부러지고. 많고 똑부러지고. 법 해석을 아주 정확하게. 아주. 통합노조의 미래는 밝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 여기서 잘 하시고 우리 서로 또 현장 가서 또 일신우일신하면서 지냅시다. 그런 의미로 건배 한번. 네, 건배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